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아주 상승해서 멋지게 박스 돌파를 할 때쯤 되면은 악재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아니면은 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뜻하지 않는 또 악재가 돌발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항상 강세장에서도 악재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시장을 어지럽히죠. 이번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조정이,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여러분들에게는 강세장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시장을 무서워서 떠나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좋은 종목들을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여러분들 잡으셔서 여기서 지금 강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아주 좋은 종목들이 나올 때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해서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월의 네 번째 주 7월 22일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0.92포인트 내린 2018.5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개인이 420억, 외국인이 982억 매수했음에도 이날 기관은 1346억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256억, 국가지자체가 71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11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99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88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또 장관을 같이 겸임하고 있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을 통해서 사실 두 사람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하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리는 쪽에 생각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을 통해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기의 하방 경직성에 동감을 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요. 아마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하면서 분위기는 아주 썩 좋았습니다. 코스피의 업종별로 보니까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전기가스가 2.68%로 강세를 보였고요. 한국전력이 많이 올라가면서 또 그런 역할을 했지요. 건설과 증권, 전기전자, 철강, 금속과 기계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운수창고, 종이 목재와 화학, 의약품, 비금속, 광물 순으로 조정을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조정을 했던 한국전력이 반등이 잘 나오면서 3.04% 강했고요. 시가총액 20위권에 있다가 14위로 진입했던 KTNG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1.8% 강세 보였고 신한지주 등 8개 종목이 강세를, 반면 LG화학과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 6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70전 내리면서 1026원 8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09달러 오르면서 1.352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43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62개 종목이 조정을, 7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1.49포인트 오른 561.7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97억 매수를, 반면 외국인은 58억, 기관은 58억 매도를 보였는데, 오빠 살려줘 또 이러는 것 같죠?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8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이 좀 우세했죠? 인터넷 업종이 다음이 드디어 12만원을 뚫고 멋지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가면서 2.94%로 제일 강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순으로 강세 마감했고요. 반면 종이 목재가 2.63%로 가장 약했고, 비금속, 오락 문화 순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은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업종을 39억 매수를 했고, 인터넷 관련 종목을 25억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제약은 32억, 오락문화는 78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의 포지션을 보면은 인터넷 종목을 89억 매수,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83억 매수했고요. 반면 IT 하드웨어는 38억, 오락문화는 60억 매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락문화 쪽을 좀 매도하는 쪽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강세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다음이 4.2% 강세를 보이면서 박스권대 12만원을 뚫고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시젠 등 10개 종목이 강세를, 반면 파라다이스, GS홈쇼핑, 컴투스 등 4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1개 종목을 포함해서 46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46개 종목이 조정을, 8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악재로 잠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유럽이 잠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말이 천리를 달리더라도 조금 쉬었다 가는 법입니다. 너무 돌발 악재에 놀라실 필요 없고요.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돌발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쉬어가는 장입니다. 강세장에서도 약간 쉬었다 가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러시아 제재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외무장관들이 22일 브뤼셀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몰리는 건데,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교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소식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데이비드 커메런 총리가 러시아가 반군에 지속적으로 미사일이나 무기를 지원할 때 만약 한다면 원유와 은행, 무기산업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에다가 압력을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친러 반군에 부크 미사일을 지원한 적이 없고, 그때 바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침을 당할 때 그 근처에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격추의 원인이었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약간 고조가 됐는데, 2주 동안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이날 발표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한 500명 정도 좀 생겼다. 근데 뭐 500명이 아니고 사망이 5명이고 부상자죠.
부상자, 사상자라고 해야죠. 사상자가 500명을 돌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강세장에서도 약간 악재 돌출하고 좀 쉬어가는 법인데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날 대비 1.71포인트 조정한 337.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21.01포인트 조정하면서 6728.44로 독일의 닥스30은 1.11포인트 조정하면서 9612.05를 프랑스 객사공은 30.57포인트 조정한 4304.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코메르츠방크, 도이치방크 등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폭스바겐과 BMW 등 자동차 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조세 회피 조사를 받고 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프라이빗 뱅킹 전문은행 줄리어스 베어가 상반기 순이익 호조 발표와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세금에 이제 이게 조세 회피에 대한 여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는데 벌금도 줄어들 것이고 상반기 순이익이 호조를 발표하면서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BHP 리턴과 앵글로 아메리칸 등 원자재 관련주들은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강세를 보였고요. 특이한 종목이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가 신임 CEO를 지명을 하면서 발표 소식에 1.28%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강세장에서도 돌발악재는 존재하는데요. 그때가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현금 준비했다가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과 가자지구 공습 등 지정학적 우려로 지난주 말 강세장에 대한 또 매물이 조금 약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을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 회견을 통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접근 가능 요구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의 사고 현장 접근 차단과 관련해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버락 오바마는 반문을 했고요. 이스라엘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문제고 또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관련해서 전투를 조기에 좀 종료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오바마를 지지하는 층이 또 이스라엘의 티파티 쪽이다 보니까 크게 또 발언을 또 못하는 또 요지가 있죠. 이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오후에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한 현장 국제 조사와 군사 활동을 중단하라는 견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국민의 28명이 사망한 호주가 만들어서 제안해서 낸 결의안이 투표를 실시했고 참가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국이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면서 이날 AFP 채택을 하면서 이제 됐고요. 이날 AFP 통신에 의하면 요건 또 이스라엘 또 관련 내용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알 아크사 병원에 포격을 해서 최소 5명이 사망을 하고 70명이 부상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그 병원 주변이 바로 팔레스타인 반군의 지하 기지가 있는 쪽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보건관리가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포탄이 3층의 집중 치료실과 수술실을 공격을 해서 직원이 이제 환자들을 다 대피를 시키긴 했는데 병원 근처에 또 재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최소 5명이 사망을 하고 의사를 포함한 20명이 넘는 의료진 등 최소 70명 이상이 부상을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한
최소로 한 75명에서 최대 한 500명 정도 사상자가 났을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48.45포인트 조정한 17,051.73을, S&P 500은 4.59포인트 조정한 1973.63을, 나스닥은 7.44포인트 조정한 4,424.70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64개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65개의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CBOE 단기 금리 지수가 42.86% 급등했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명공학 지수, 아멕스 증권브로커 지수가 강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8개, 하락이 22개였는데 인텔, 쉐브론 테사코, 보잉 등 업계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33개, 하락이 66개였는데 중국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자상 거래 업체 바이두닷컴이 3.4% 강세 마감했고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칼토스에 위치한 비디오 렌탈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견조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1.75%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59개, 하락이 326개였는데 매사추세츠 홉킨턴에 위치한 컴퓨터 저장 장비 업체죠. 바로 이제 EMC가 헤지펀드인 엘리어트 캐피탈이 몇십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위치한 제약업체 알레간이 13%의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쪽에 투자를 다시 하겠다는 소식이 발표하면서 2.23%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류는 1달러 47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4달러 60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54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7달러 78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4달러 75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307달러 2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화요일 9개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전 판매지수, 6월 실질소득,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존슨 레드무 소매 판매지수, 5월 주택가격지수와 6월 기존주택 판매, 7월 리치먼드 연방제조업지수와 미국 석유협회 주간 석유보고서 발표있고요. 일본은 5월 전산합지수와 6월 철강생산, 5월 경기동향지수 수정치, 6월 슈퍼마켓 판매 발표있습니다. 중국은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발표있고요. 자, 국내 증시는요, 시카프 2014, 바로 이제 명동 예술극장에서 그 명동 주변에 또 이제 멋진 또 거리에서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22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하고요. 삼성증권이 3천억 원 정도 이날 만기가 도래합니다.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베이직하우스가 사회이사 선임권으로, 코스닥의 KNN이 이사 선임권으로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악재는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장에서, 강세장에서도 항상 악재로 조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다가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하셔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니까 그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2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